다음에 이제 현대시인데 28번에 30번. 가번은 정지용의 장수산이고 고요한 속에서 내면의 흔들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나번은 낯선 시인데 아주 좋은 시입니다. 고요를 시청하다. 네,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선 시도 있는 그대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정지용의 장수산은 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벌목정정 벨 때 쩡쩡하고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소나무가 베어짐도 하고 메아리소가 쩌르렁 돌아가면 또 하이 이렇게 특이한 종교적 의미가 나왔죠. 뭐 일본인이 쓴 시는 아니고요. 하이 이런 건 아니고 그만큼 고요하다. 소리로 인해서 고요함이 부각이 되죠.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메스도 울지 않아. 그만큼 깊은 산 고요가 뼈를 찌를 정도로 고요한데 눈이 내린 밤이 흰 종이보다 너무나 하얗구나 이렇게 염탄도 하고 달이 보름을 기다려서 하얗게 떴는데 나더러 이 골짜기를 산책하려 하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달이 왜 떴지? 아 나더러 산책을 하도록 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절에 사는 스님이 6판에 6번을 지고도 웃고 올라갔어. 바보 아니면 초탈자입니다. 지고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 그 깨끗하게 늙은 그 사나이가 남긴 냄새 인간의 향기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나도 저렇게 인간적인 여유로 어떤 달관적인 태도를 한번 나도 따라가 볼까? 나도 한번 주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시름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어.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나는 저 스님과는 달리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속에 힘이 흔들려. 그러니까 고요한데 나는 흔들려. 이게 깊은 산과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견디겠다는 내적 의지가 있습니다. 차고 씩씩하게 슬픔도 꿈도 없이 어디서 장수산에서 언제 겨울내 한밤내 그러니까 극복의 의지를 쓴 거란 말이야. 내적 갈등의 극복 의지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이 고요를 시청하다 이건데 참 잘 썼어요. 고요함을 듣는 것이에요. 예, 그 고요함을 듣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탄생되는 그 생명의 신비를 읊은 겁니다. 초록색으로 쓸어놓은 초록이 가득한 이 마당을 낳은 고요야. 그러니까 고요가 뭐냐? 이렇게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요는 생산자고 창조자예요. 이거를 무슨 시 해설서를 보고 해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낯선 소설을 작품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즉석에서 1초 내로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 보고 하면 돼요. 고요가 뭐냐? 낳는 것이다. 새암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으로 부푼다. 뭐가? 고요가. 고요가가 부푼다는 거예요. 뭐처럼? 수국송이로 이렇게 샘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이처럼 고요가 쫙 부푸는데 그 고요가 마당을 낳았다는 거예요. 초록으로 깔린. 그러니까 5월이나 4월에 그 연초록에 실록에 그 초록이 가득 찬 마당에 고요가 그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탄생한다는 것이에요.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두르고 앉은 동박새가 이제 중심 소재인데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시적 표현이 좋잖아요. 새가 한 번 우니까 고요의 면적이 더 넓어져. 그러니까 고요는 고요에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소리가 있어서 고요가 더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중동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 정중동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다는데 여기서는 뭐야? 이 소리가 있어서 더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정말 고요하다가 누가 볼펜 하나 소리 따끄락 떨어뜨리면은 고요함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감립들은 유정무정을 뭐다 다 토해내고 있다.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 고요 속에서. 작년에 담가둔 송순주 한 잔의 생각이 납니다. 이런 정오의 시간.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도 있고 꼿꼿이 앉아있던 아버지의 고요한 고요도 생각이 나. 초록의 굴림이 초록색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장미가 내쏘는 이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가 이 고요의 심장을 붉게 물들여 이 고요한 바닥을 장미가 소리도 없이 붉게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요의 그 붉은 심장을 이 고요한
고요를 의인화 한 거죠. 나 같으면 이런 걸 냅니다. 고요를 의인화 한 거예요. 사랑은 갔어도 가락은 남아서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300월만 지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이 고금에 시골집 마루가 있고 아무것도 새어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시상 마무리.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내온 5월에 날 비린내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골격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고요가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건데 핵심은 아닙니까? 이 고요를 자세히 살펴보려면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녀 하면은 이 앞에 것을 잘 봐야 되고 이 뒤에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요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해설서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서는 의지처가 없어요. 오로지 여기 있습니다. 근거가 반드시 나와요. 평가원의 시는 아무리 난해해도 앞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새어나오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야. 고요는 아무것도 뭐 생산도 하지 않고 새어나오게 할 것 같지 않은 이 고요가 있는데, 이 고요가 정말로 아무것도 새어나오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고요는 뭐냐면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에 나왔다 이거죠. 고요가 이 초록바람이 불면은 다 이렇게 펼쳐놨어. 그러한 5월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 5월의 은밀한 연주를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이 고요라는 것은 초록바람만 불어와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펼쳐놓는 것이 바로 고요고, 그러니까 고요는 생명성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낳는다는 것이죠. 다 펼쳐놓습니다. 그 은밀한 연주가 있어. 그래서 고요를 듣는다라고 한 거예요. 이 고요를 시청하다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고요를 시청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 시는 5월의 고요를 시청하는 시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런 시가 실제로 평가원에서는 나와요. 더 짜임새가 있는 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시는요, 최승호의 공터라는 시가 있어요. 이 비어있는 공터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생성되는 이 주제가 비슷한 시인데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내 겁니다. 여기서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문제만 보죠. 28번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건 뭐냐. 여기에 이제 그 정지용이 장수산이었죠. 큰 소나무가 변잎도 하이. 그만큼 이제 그 고요함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쩌르릉 소리가 나니까. 소리 때문에 고요함이 더 커져. 근데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혜택, 이건 자연의 혜택인데 이 시는 자연의 혜택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설해 놨잖아요. 이게 인과의 논리가 틀린 거죠. 벌목정정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질 때 쩡쩡하고 나는 큰 소리라고 갑주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은 그만큼 산의 고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자연의 혜택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답의 근거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틀려서 답인데 이게 왜 틀렸냐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매수도 울지 않아. 그만큼 고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맞고 3번에 6판에 6번 치고도 웃고 올라가서 이건 바보 아니면 초탈자입니다. 그래서 새 속에서 벗어난, 이게 새 속에서 벗어났다는 게 탈속 아닙니까? 속세적인 승부를 떠난 것이잖아요. 뭔가 한계를 떠난 것이잖아요. 초탈입니다. 탈속이나 초탈이야. 탈속이나 초탈은 여기서 다 해당이 되는데 탈속과 초탈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탈속보다도 초탈이 더 커요. 탈속은 속세적인 것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속은 초탈이지만 초탈이다 탈속은 아니거든요. 여기 내가 해설해놨잖아요.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연거푸 쥐고도 우는 사람은 바보거나 욕심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화자는 이 조찰이 깨끗하게 늙은 사나이의 냄새를 죽는다고 했다. 이 사나이 인간의 향기를 따르고 싶은 것이다. 지고 이기는 것에 승부가 없으니까 탈속적이면 초월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속적 이익을 벗어난 인물이 사나이다. 그러니까 맞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바람 들이지 않는 이것과 힘이 흔들린다. 고요 속에 흔들려. 이것은 이 고요함에 동화되지 못하는 그만큼 내적인 고뇌가 있다. 맞는 것이죠.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내가 해설해 놨잖아요.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속에 화자는 힘이 흔든다는 것은 산의 고요함 속에서도 고뇌와 번뇌가 많아서 내적 갈등이 심하다. 산속 공간의 고요함만큼 화자는 산의 고요함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겨낸다고 했으니까 5번도 꼭 견디란다.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맞았으면은 맞은 근거를 이렇게 쓰는 게 정답 노트고, 틀렸으면 틀린 근거를 쓰는 게 오답 노트가 된다 이거죠. 29번 A에서 C에 대한 이해. 그러면 A 부분은 이제 C에서 새함은, A에서 새함은 부푸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되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존재인데, 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고요가 모든 것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요함이 모든 것을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이 새함이 모든 것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A인데, 그렇죠? 이게 A인데 지금 이 고요가 이 주어잖아. 마치 새함가의 뭉실뭉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고요가 부푼다의 이 비유다 말이야. 비유. 근데 샘물이 모든 것을 낳는다 하면은 이게 바로 주체의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틀렸냐를 써야 됩니다. 이거 내가 써놨잖아요. 생명력을 낳는 존재는 고요고, 새함가의 뭉실뭉실 수국송으로 부푸는 것은 고요의 생명력을 뭐 했다?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틀렸다 이거죠. 2번 A에서 마당을 물들인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B에서 점점 확산돼서, 이 B에서 점점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의 굴림으로 초록이 모든 것을 다 굴림한다. 요게 이제 B인데, 여러분들 알기 쉽게 여기에 B입니다. 이게 A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록의 굴림이 점점 심해진다. 초록 빛깔이 더 많아져. 거기에 장미가 향기를 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감을 더, 5월의 계절감을 더 부각한다. 맞는 것이죠. A의 마당은 B에서 내가 해설해놨죠. 초록의 굴림이 더해지는 마당으로 확대됐고, 덩굴잘미가 내쏘는 향기는 붉은 장미가 퍼지니까 굵은 진동으로 고요함을 물들이고 있다고 해서 5월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죠. 뭐 겨울의 계절감이겠습니까? 그리고 B에서 초록은 마당 위에 굴림하는 존재로 묘사돼서 붉은 진동을 방해한다가 아니라 그 붉은 진동이 고요 속에 퍼지는 것이잖아요.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방해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왜 틀렸냐를 여기다 확실하게 쓰고, 그죠? 1번도 확실하게 쓰고 2번만 확실하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B에서 마당이 굴림하는 초록은 초록바람으로, 초록이 초록바람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계절이 바뀔 것임을, 근데 초록이 초록바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계절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5월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5번 C에서 초록바람은 5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추어 줌으로써 5월의 신비로움이 지속되도록 한다. 그랬는데 이 초록바람이 5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추어 준다 가 아니라 다 퍼뜨린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까, 그러니까 고요는 내가 해설해놨잖아요. 고요는 초록바람에 5월을, 고요가 다 초록바람 속에 다 펼쳐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록바람이 5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춰준다. 초록바람이 또 주체도 아닙니다. 고요함이 초록바람 속에서 다 펼쳐놓는다는 거죠. 고요는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해설해놨듯이 고요는 초록바람에 5월을 다 펼쳐놓았기 때문에 5월이 누설한 것들을 감추어둔다. 이런 것은 틀렸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틀렸냐를 자기가 여기다 쓰면서 체킹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은 어떻게 쓰고 맞은 것은 어떻게 맞다라고 쓰는가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30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 이제 두 개가 비슷하니까 고요함이 나왔죠. 자, 고요함을 형성하는 방식이 다르다. 가 다르고 나 다르죠.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 강학제 이미지 있다. 자, 이제 제시문을 보면, 이제 선지를 보면,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다 하얗다. 너무나 하얗다. 눈 내린 밤이니까. 눈 내린 겨울 달밤.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나의 화자가 떠올린 추억 속의 엄마하고 아버지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이다. 엄마의 소박한 고요.
아버지의 그 묵묵한 고요, 당연히 이 고요에 어울리는 화자의 부모님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뭐 고요하고 어울리지 않고 고요를 파괴하는 부모님 이런 걸 쓴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건 맞는 것이고요. 여기도 제가 해설해 놨잖아요.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 묵묵한 고요는 고요와 조화된 인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3번에 메아리 소리 쩌르릉, 또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소리를 보여준 거죠. 소리를 통해서 고요를 강조하게 한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한 상황이 부각되도록 했다는 건 맞는 거죠. 제가 또 해설해 놨잖아요.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알아도 왜 이게 맞았나. 소리를 통해 고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고요함 속에 어떤 소리를 통해 고요함을 더 크고 깊게, 그 고요의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소리다. 말하자면 동을 통해서, 동적인 걸 통해서 정적임을 더 강조하고, 또 소리를 통해서 고요함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표현 기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4번에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울 정도로, 그 고요가 완전히 뼛속 깊이 스며드는, 이런 것은 촉각적 이미지고요. 나의 300월 만치나 무수한 고요, 이게 뭐 300월 같은 그 가나다란 실 같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시각 힘상을 활용해서 고요를 형성하겠다. 당연히 맞는 거죠. 고요함을 이렇게 촉각하고 시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또 해설을 그대로 해놨잖아요. 고요가 뼈를 저리운다는 것은 촉각적이고 300월만 지나 이것은 시각적 이미지가 맞다. 고요함을 강조했다. 맞고요. 5번에 가야 한밤 이 골짜기를 걸음이래 한다. 보름에 달이 뜬 것은 나보고 이 골짜기를 산책하게 하기 위함인가? 그래서 달이 떴나? 이런 것은 그만큼 고요한 가운데 달이 밝은, 눈이 내린 달밤의 고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화자의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화자는 현재 지금 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고요한 산속의 고요하고는 달리 내면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도 밝은 보름날에 달이 왜 떴나? 이렇게 하얗게 뜬 것은 산책을 하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 밝은 밤의 고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화자의 내면은 고요하지가 않아요. 이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또 나의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이 고요가 펼쳐놓은 그 은밀한, 고요가 그 바람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고요 속에 펼쳐놓잖아요. 고요는 생산성과 창조적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요가 펼쳐놓은 그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는 것은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의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됐다. 그렇다면 화자의 내면에 동요가 있다는 것인데, 나번 시에서는 고요를 시청할 정도로, 고요를 볼 정도로 화자는 고요함에 빠져 있어요. 고요함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화자가 고요한 내면이 아니고서는 고요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화자의 내면의 동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해설을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가에서 화자는 보름달이 뜬 걸 보고 산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리고 화자는 현재 고요 속에서 내면의 흔들림이 있는 상태예요. 현재 고요 속에서 화자의 내면의 흔들림이 있는 상태예요. 현재 화자의 내면의 고요가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은 틀린 말이고요. 나에서 화자는 고요가 펼쳐놓은 은밀한 연주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화자는 내면에 고요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자의 내면에 동요가 있다고 한 것 자체가 틀린 말이다 라고, 왜 틀렸는가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은 오답의 근거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자기 논리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이해력이 커지고 자신감이 업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